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이번 종목 분석으로는요, 에코프로 BM 말씀드릴 거고요. 에코프로 BM이 현재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장중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컨센서스 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많이 했죠. 기존부터 계속 3분기 실적 부진이 될 거다.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거다. 밑돌 거다. 라는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었고, 주가에도 그런 게 반영이 됐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공매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4시 반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을 좀 살펴보면은 그래도 다행히 한 마이너스 2% 정도대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지금 좀 중요합니다. 이게 리스크였던 악재가 이제 앞에 일정이 있었던 거랑 이 악재를 해소를 하고 일단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래 이 결과값은 우리가 앞에 반영을 했잖아, 그러면은 해소가 된 거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주가가 이제 그런 악재 해소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감안을 하되, 어차피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양극재 업체들의 단기간 실적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조정 구간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 구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은 되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가 무조건 떨어진다, 뭐 실적 나왔으니까 얘는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투자 전략에 따른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을 장기간 가져갈 생각으로 진입을 했고, 정말 뭐 조정이 와도 끄떡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형제들은 구조적 성장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함에 따라서 회사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 단기간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라던가 글로벌 노이즈라던가 이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주가락이 나왔을 때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사실 버티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스윙이나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내가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전략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성이 무조건 위에만 있지 않아요. 저희가 위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어떻게 내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단기간 반등이 나왔을 때 확정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것과, 아니면은 내가 유리한 시점에 추가적인 물량을 유입을 하면서 매수세를 넣으면서 내 평단가를 낮추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더 효율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이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가 너무 비쌌어서 떨어지기만 기다렸는데 현재 이 시장 추세로만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려오면 내가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라는 하는 사람들이랑, 이 대응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좀 이런 문구를 봤는데, 방향이 잘못된 노력은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근데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그 노력의 가치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위로 올라가는 건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계속 똑같은 크기만큼의 노력을 해봤자 계속 제자리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나를 밀어내는 힘보다 그 이상의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사실 힘에 부치잖아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방향을 수정을 해서 좀 더 나에게 맞는 방향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이슈가 됐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뭐 박승현 작가나 뭐 여러 대형 유튜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좋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추세를 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오히려 그런 여론들이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매도도 그렇고, 현재 이 언론에서도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은 좋지 않은 기사들밖에 사실 없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네이버에 에코프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만 보더라도 그냥 어닝 쇼크, 메탈 가격 하락, 직격탄,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이전부터 실적 부진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옴으로써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매도를 좀 유도를 하는 상황이죠. 공매도 세력의 뭐 융단 폭격, 뭐 에코프로 싹쓸이한 개미들, 뭐 융단 폭격 맞았다, 등 돌리자 더 무섭다, 반토막난 에코프로, 뭐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뭐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론이 형성이 돼야지 상승 모멘텀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 BM이 사실 현재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따진 그 주가의 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래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밸류를 측정을 하고 그 주가의 목표가를 형성을 하고 주가가 끊임없이 달려오면서 형성한 주가가 지금의 주가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런 충격을 받았느냐, 왜 이런 하락세를 보였느냐, 어느 정도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민감주는 이제 작살이 날 때 에코프로는 끊임없이 성장을 했고, 그에 따른 실적 또한 확실하게 나와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거랑 그리고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어찌 됐든 업황과 그리고 실적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업황과 실적이 또 반대로 맞물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조정 구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 2차 전지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양극재의 문제인 거지, 오히려 이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더라도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마진에는 영향이 사실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뭐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종국에는 이제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전기차 출고가가 하락을 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더 증가를 하면서 배터리는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마진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은 없단 말이야. 그 다른 기업들은 오히려 그러면은 장비 업체들은 이제 그런 전기차가 이제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그 생산 능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이 캐파가 늘어가는 그 공장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장비주들은 더욱더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따른 매출 또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장비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가 좀 죽는 시점에서 장비주 사이클이 돌면서 한 번 더 이제 장비주가 조정이 받았던 기간이 기니까, 이 시점에서 장비주가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장비주 쪽으로 이제 여론을 몰아가면서 장비주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투자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양극재 이 에코프로에 목매달 게 아니라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보유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종목을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 종목만 그냥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2차 전지라는 이 섹터 안에서,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돌잖아요. 뭐 장비주도 있을 거고, 뭐 셀메이커 종목들도 있을 거고, 양극재 종목들이 있을 거고, 소재 부품주도 있을 거고, 그런 종목들의 이런 사이클들을 활용을 하면서 투자를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에코프로 BM은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에코프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미래에 이제
그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네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분명히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더욱더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 성장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머릿속에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단기적인 그 주가 상승이 나올 때까지의 기회 비용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장기 투자하니까 이 정도 떨어져도 나는 괜찮아. 나는 10년 보고 있으니까 30% 20% 떨어져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없거든요. 내가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머리에 알고 있어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은 배 아프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걱정되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투자하는 입장으로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서 분산 투자라는 것을 하고, 투자라는 것을 할 때 이 사이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양극재와 그리고 장비주, 이런 사이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좀 더 확정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코프로 BM을 당장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그 상승함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따로 존재할 거고, 주가가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수익과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확정 수익을 꾸준히 챙긴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굳이 많다라는 거예요. 굳이 유튜브를 보시고 들고 가야 된다, 뭐 무조건 홀딩해라, 강력 홀딩이다, 이거 주가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말을 믿고 그냥 홀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그 투자 전략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전략들을 찾아가면은 좀 더 힘들지 않고,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리스크도 이미 훨씬 전에 나왔었고 주가 조정이 나오기 전에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주가가 떨어지는 얘기만 했는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제가 이 영상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 이 악재라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음으로써 이제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된다 이런 걸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공매도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을 했죠. 근데 이게 그냥 실질적으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돌파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121선을 돌파를 하고 그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바운더리를 정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방으로는 20만 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더 짧게 잡으면은 현재는 22만원 구간인데 앞으로 추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은 변동할 수 있는 이 241선을 지켜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상방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30만원 또는 121선을 돌파하는 거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의 우리가 흐름을 보면서 만약 지지 구간을 정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사실 펀더멘탈이 작살날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481선까지 주가가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거 버티실 수 있나요? 그 전에 대응을 할 사람들은 대응을 하면서 차라리 481선을 터치를 했을 때 그때 재진입을 하면서 내가 오히려 나한테 유리한 가격대를 선점을 하면서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할 거였으면 내가 아래의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 30만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막 홀딩이라 뭐 강력 홀딩이라 이거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봐야지 뭐 단기적으로 떨어진다고 매도를 하냐, 이런 거 여러분들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투자 전략대로, 그리고 좀 더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스트레스를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난 스트레스보다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가지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일단 영상을 바로 촬영을 했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 에코프로 BM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운더리 내에 이제 주가 변동성을 체크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매집했던 그 물량들이 과연 이탈을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해당 영상은요,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